주간 잘 쉬셨나요? 서초구에서 생활하면서 서초구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변무요인 최선의 듬직한 변호사 정진권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학내폭력 관련 학내 조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을 보면은 학교폭력이랑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이러한 것들, 그리고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서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학교 외부에서 나타난 학교폭력,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학생이 아닌 자의 경우에도 학교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따돌림, 그리고 사이버 따돌림, 일명 왕따 문제입니다. 사이버 따돌림의 경우 지속적 반복성이 중요하면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그것 자체만으로 따돌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해 학생이랑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폭력을 본인이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옆에서 그 행위를 도운 것만으로도 가해 학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괴롭힘, 장난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으며 학생이 아닌 가해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주동자가 아님에도 단순 가담했다는 것만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피의자 측 대처 방안입니다. 신고에서는 신고 의무, 비밀 누설 금지, 실태 조사 요구, 이 세 가지를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분리, 긴급 조치 관련해서는 분리 조치에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가해 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조치를 미리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는 분쟁을 조절하는 경우가 있고, 자체 해결로 심의위원회까지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의견 진술, 기피 제도를 통해서 본인의 원하는 바를 충분히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해자 영향, 치료 등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특별 교육을 부과해서 가해자에게 시간을 따로 내게끔 하는 경우가 있으며, 가해자를 전화까지 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학생부 기재를 통해서 가해자에게 문제점을 기록을 통해서 계속 남기게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해자 측 대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분쟁 조정 단계에서 배상 및 치료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기피 등 제도를 활용하고 긴급조치 추인에 대해서 추인하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분에서 조치별 적용 기준을 알아둬서 어떤 내용을 미리 말해야 될지를 알아두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 교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고, 학생부 기재를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학생부 기재가 되더라도 이것을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음에도 다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서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2022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는 더 자세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찾아보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홀로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홀로 소송이란 변호사 없이 홀로 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미리 알아두면 좋을 만한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나홀로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에는 변호사 소송 대리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재판에는 대리해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출석을 할 수 없을 때 대신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변호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출석을 할 수 있다, 그런 시간과 비용이 있다 한다면은 변호사를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변호사로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얻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변호사는 평소 소송을 계속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법률 지식의 문제도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지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소송에도 여러 번 경험이 있다 한다면은 변호사를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호사 선임 비용의 문제입니다. 변호사 보수 비용이 많다고 하셔서 변호사를 안 쓰시는 분도 계신데, 이러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변호사를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 판사의 관할에 있거나 소액 사건인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도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독 판사인 경우라면 소송 목적의 값이 5억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소액 사건인 경우에는 소송 목적의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단독 판사의 경우에 속한다고 한다면은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사촌 안의 친족,
고용, 그 밖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통상사무를 처리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춰 상당하다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단독 판사에 속하는 경우로서 소송 대리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그 재판에 나갈 수가 없더라도 내 배우자를 보낼 수가 있고 친족을 보낼 수가 있고 그리고 내 직원 중에 한 명을 그 사건의 담당자로 지정한 다음에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 자매가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식 관련한 문제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관련 법률구조법이 있는데 법률상담, 변호사, 공익법무관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에는 고시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 이 경우에는 법률구조의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보면은 임금 및 퇴직금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에 소송하고자 하는 가액이 1천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서류까지 무료로 작성해 준다니 하니 이용하실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신청을 한번 해주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용 문제입니다. 소송 비용이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민사소송 비용법 및 규칙에는 소송 비용으로 인지액, 송달료, 증인을 세운 경우 증인여비, 검증 감정을 했을 경우 검증 감정 비용이 있고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소송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지액은 소송 목적의 값,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은 소송 목적의 값 및 피조보정 권리의 값,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계산을 통해서 얼마만큼 지출이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비용을 내야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 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은 법원이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 구조의 요건으로 무자력과 승소 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승소 가능성은 이제 본인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 구조 같은 상담을 통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승소하리라는 확신이 있는 경우가 보통일 거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의 경우에는 무자력이 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무자력 소명 자료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에 속하는 분이신지 판단하시고 소송 비용에 관한 소송 구조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송 절차 및 보전 처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절차는 접수부터 판결까지의 절차들이 있는데 이때 본인이 신경 써야 될 것으로 소장 접수 단계와 답변서 제출을 하고 받는 것이고, 그리고 변론에 있어서 준비 서면을 제출하고 교환하는 것이며 변론 기일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답변서란 피고가 본안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부인한다 또는 모른다라고 간략적으로 기술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나서 출석하지 않는다면은 원고의 제소에 방어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 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재판 전에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때는 주장 사실이나 증거 방법 등을 준비 서면으로 제출하는데 인용한 증거 자료를 준비 서면을 제출할 때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출석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불출석한 경우 상대방이 출석을 했으나 변론까지 한다면은 내가 서면으로 낸 것들은 진술 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자백 간주가 되는 경우가 있고 선행 자백으로 돼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원용한다면은 재판상 자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상 자백이 되는 경우 자백 취소에 제한이 있어서 함부로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경우 형사상 처벌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반진실로서 착오로 한 경우, 소송 대리인이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취소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취소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백 간주가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그것을 알고 그것에 배치되는 다른 말을 한다면 자동으로 법원이 취소한 걸로 보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회, 3회에 걸쳐서 불출석 양당사자가 불출석한다면 소치가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출석하고 변론하지 않는 경우에도 양당사자 불출석으로 처리됩니다. 내가 만약 재판에 안 나갔다. 근데 상대방은 나왔다. 근데 상대방이 변론하지 않으면은 불출석으로 처리가 되고 다음에 똑같은 경우가 또 발생한다면은 소치하 간주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송에 들어가면서 보존 처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존 처분은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나 금전을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처분이란 금전 채권이 아닌 특정 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법률적 사실적 변경을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처분은 목적물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이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 가압류는 내가 받을 돈을 미리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압류에는 부동산을 하는 게 있고 채권을 하는 경우가 있고 유체동산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자동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처분에는 소유권 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등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고, 인적, 물적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나홀로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강의할 기회를 주신 서초구 주민분들과 자원봉사센터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기회를 통해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